이게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이 결국에 앞으로 다 관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그 뒷과정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면 대학교 입시에서 무너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지금 12월이잖아요. 곧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되게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겨울방학 로드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걸 좀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겨울방학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통된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학년별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뭘 할지 이걸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금방 간다던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빠뜨린 게 있다던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국, 영수 별로 어떠한 교재들을 끝낼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럼 겨울방학이면 보통 한 8주 정도 되죠? 그럼 각 주별로 얼마만큼씩 나갈 건지 요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안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되는 대로 하면은 100% 밀려요. 그래가지고 주 단위로 얼마큼씩 할지까지 계획을 짜보면 이게 할 만한 수준이겠다. 아니면 막상 짜보니까 이거는 못 하겠는데 하면 양을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주차별로 분량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계획을 잘 세우면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실천하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주 단위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시 사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겨울방학이 이게 시간이 길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성적을 확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최소 절반에서 많게는 7, 80%까지 집중해서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방학 지나고 나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 많은 줄 아는데 뭔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약간 이도저도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것도 잡으려고 저것도 잡으려고 저것도 잡으려다가 뭔가 다 애매하게 실력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국영수 실력이 비슷해요 본인이 그러면은 그냥 그 밸런스대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국영수 중에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하나를 유독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약한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최소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시간을 써야 그게 극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학년별로 겨울방학 학습 로드맵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말씀드려보면은 먼저 초등 고학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영수 말씀드리면은 초등 고학년일 때는요 국어는 그냥 어떤 문제집 풀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책 많이 읽으세요. 책.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는 그냥 딱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문제집 한 권 풀 시간에 책 한 두세 권 더 읽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글쓰기 훈련 같은 거 시키고 싶으셔서 논술을 보낸다든지 이러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국어 문제집을 사서 풀리는 것보다 저는 그냥 책 많이 읽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맘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때는 무조건 책만 읽어라. 그것만 하면 국어 공부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영어는요? 지금 초등 고학년이잖아요. 초등 고학년은 이제 중학교 가서 잘할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또 보면은 이제 문법 공부를 할 때 막 현란한 이제 한자로 된 그런 문법 용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미리 좀 시키시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과 과정에 따른 그 내용들 있죠. 문법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어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정해가지고 공부해보고 들어가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수학은요? 이거 주위에서 잘 들으세요. 저희 많이 했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중학교 수학 많이 시키시죠. 뭐 선생님으로 많이 시키시거든요. 초등학교 최상위 수학을 풀려봐라. 최상위 수학 풀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최상위 수학까지 잘 푼다. 거기 스텝 3까지 해가지고 정답률 최소 한 60, 7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중등 선행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최상위 수학 풀렸어요. 잘 못 풀어요. 그러면 그거 풀려야 돼요. 요걸 기준으로 점검하시고 잘 안 됐으면 초등 고학년 심화 과정을 반드시 꼭 시키시고요. 불안하시면 최상위 수학 하면서 중등 선행 나가는 거 병행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거 건너뛰고 중학교 과정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요 부분 명심해서 공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국영수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중학교까지는
책 읽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등 필독서가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오거든요. 필독서 읽기 이거 꾸준히 시켜주시고요. 방학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국어 공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있죠. 중학교 시험을 봐도 시험 성적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 과정 자습서 있죠. 요거 미리 한번 공부해두는 거 도움 되게 많이 돼요. 그럼 다음 학기 때 가서 공부할 때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용 이해도 훨씬 쉬워지고 시험을 봤을 때도 고득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자신감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국어 공부 좀 어려워하는 친구라면은 겨울방학 때 다음 학기 거 자습서 미리 사서 보자. 그 다음에 국어 좀 잘하는 친구들 있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고1 공부법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중등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영어가 시작이 돼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입시 영어 공부하는 이제 파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문법 또는 어법, 그리고 어휘, 그 다음에 독해 이렇게 있죠. 각 파트별로 교재를 사서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각 파트별로 레벨이 쫙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사전 가서 본 다음에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요 정도면은 60%에서 70% 정도는 그래서 풀어서 맞힐 수 있겠다. 단어장도 너무 다 모르겠는 거 이런 거 말고 봤을 때 단어장 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아는 단어가 있고 절반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문법, 어휘, 독해를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파트별로 교재를 골라가지고 공부를 하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팁을 좀 얹어서 드리면은 중학 과정의 시중 교재들 있잖아요. 문법, 어휘, 독해. 이게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영어는 학년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본래 영어라는 거는 이제 원래 학년 개념이 없는 게 맞긴 맞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어휘 문법이 있고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어휘 문법 이게 교육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시중 교재들도 중1과정, 중2과정, 중3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중1과정에서 나오는 독해는 중1과정에서 배우는 어휘와 문법이 활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2과정에서 배우는 문법과 어휘가 잘 안 쓰여요. 이런 식으로 학년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문법, 어휘, 독해 교재를 선정하실 때 이 레벨에 같이 맞춰서 해주시는 게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실력에 따라서 중1인데 중2 거 봐도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럼 중3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에 맞게 하라는 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실력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실력에 맞게 어떻게 판단하냐? 다음 학기 거 내신 기출문제 있죠. 내신 기출문제 구해서 무조건 풀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에요. 중학교 1학년의 겨울방학이면 이제 내년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2학년 1학기 내신 기출문제 구해가지고 꼭 풀려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성적대가 있을 거잖아요. 90점대 이상이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건너뛰어도 됩니다. 근데 80점대다. 그러면은 심화 교재를 무조건 공부시켜야 돼요. 1분 불능라벨 이런 거 있죠. 근데 70점대다. 그러면은 유형서 공부도 다시 시키셔야 됩니다. 센 개념원리 RPM 이런 교재들 있죠. 유형 공부 다시 시키셔야 되고요. 60점대 이하다.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 거 내신 기출문제 사서 풀려본 다음에 성적대에 맞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재 선정해서 공부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출문제 기준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간 그 과정에 공부해야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학은 무조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3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에서 상당히 많이 결이 다릅니다. 올라가 보시면 그 다른 게 느껴져요.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그냥 스타일도 좀 바뀌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중등 국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 저희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했던 거거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요거 꼭 풀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2주일에 한 개 정도는 꼭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있죠. 그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요거 매주 한 개씩 무조건 시키세요. 이게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되는데 도움 되게 많이 되고 현직 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큰 학원에서 잘 나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모의고사 무조건 많이 풀려라. 모의고사 많이 풀리고 분석해라. 이거 강조하더라고요. 꼭 시키세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는 거 외에도 낯선 게 뭐냐면은 고전시가, 현대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낯선 부분들이에요. 요거 교재들이 있거든요. 고전시랑 현대시 요 교재들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풀려보시면 좋고 현대시까지 할 시간 없으면 고전시가라도 해서 올라가면은 훨씬 정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1 국어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에 한 개, 아무리 적어도 2주에 한 개 정도는 꼭 풀고 틀린 문제 분석하는 걸 해서 고등학교 스타일의 영어에 적응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문법, 어휘, 독해 공부해야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 좀 추천드리면은 천일문이라는 구문 교재가 있거든요. 천일문 구문 교재도 이제 레벨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교재예요. 그 문법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교재거든요. 천일문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 강력 추천드리는 교재가 능률복화 어원편. 능률복화 어원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구성하는 접두사나 접미어 이런 걸 기준으로 단어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면은 마치 이렇게 한자 잘 알면은 국어 단어 처음 보는 거 있을 때 대충 뜻 유추되잖아요.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유추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원편을 공부하고 나면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를 봤을 때도 약간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단어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능률복화 어원편 강력 추천드리고요. 근데 어원편 수준이 이미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비고1 중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능률복합, 뭐 고교 필수편이나 아니면 뭐 수능 실전편처럼 그거도 이제 고등학교 단어장의 레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본인 수준에 맞는 고등학교 단어 교재를 골라서 공부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공부 제대로 안 됐으면 최소 6, 7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고일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도 할 거 많고 그것도 좀 새로운 거 스타일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독해 교재까지 따로 빼가지고 공부할 시간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거 틀린 문제 분석 정도로만 해도 독해 공부 어느 정도 돼요.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다 지문으로 돼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독해 공부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모의고사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독해 공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영어 1등급 공부법 영상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자세하게 영어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수학. 수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수학상 과정 실력을 봐야 된다. 이건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상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그게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거든요. 9월 모의고사 풀려봤을 때 등급이 만약에 2등급 이상 안 나온다. 이런 친구는 무조건 수상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수상 심화와 선행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수상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수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하는 건데 2등급 이상 나올 정도로 상위권 학생인 경우에는 수상 심화와 뭐 수하나 수원수투 선행을 병행하는 건데 그래서 수상 심화 뭐로 시키냐? 심화 교재 따로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역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 4점짜리 문제들. 그러니까 2점, 3점, 4점 중에 4점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만 싹 다 모아가지고 그거 풀리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한데 역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내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들의 내신 기출문제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교육청 기출문제 어려운 거에서 많이 가져와서 변형시켜서 내거나 이러세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 공부할 때 저희가 반드시 시키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그걸로 심화 공부를 시키시면 좋아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수상이 많이 어려워서인가요? 수상이 일단 어려워요. 어렵고 양도 많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난이도 확 이게 점프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정말 많이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도 1학년께 잘 된 상태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예비 고1이 수상을 잘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고등학교 전체 과정의 내신 성적이라든지 대학교 입시에서 무너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일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상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4점짜리들 아무거나 던져줘서 바로 술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생각보다 원하는 성적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까지 가서도 발목을 잡는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같은 경우가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 과정 전체의 근간이 되는 과목이에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좌표평면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수학상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이 결국에 앞으로 다 관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그 뒷과정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학년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잖아요. 저희 오늘 말씀이 도움 되셔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